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영상을 제가 월요일, 일요일에 한번 찍어 올리고 지금 이제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영상을 많이 올리지를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을 대응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대로 대응을 한다면 그래도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 이때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지지 구간이 잡힐 수도 있다. 그리고 자, MACD나 이러한 보조 지표들이 상방으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든 자산을 넣는 게 아니라 왜냐? 상방에 추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금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한 30% 정도를 매수를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만약 이때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 위치에서 배팅을 할 만한가? 라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배팅을 할 만하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100% 들어가서 여기서는 버실 수도 있었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다음에는 이게 하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은 1000만원을 벌었다가 나중에 1억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한번 배팅해서 맞았다 혹은 배팅해서 틀렸다고 해서 일희일비 좀 하지 마시고 호들갑 좀 떨지 마시고 안전하게 그냥 최대한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을 어떻게 하면서 잃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비중 조절을 안 하고 100% 들어갈 때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영상을 보시면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뭐 사도 되고 팔아도 되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라고 할 때는 올해 1월 작년 12월이었어요. 그때는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매수하셨으면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그쵸? 분명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그때 매수를 못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왜 사도 되고 팔아도 되냐? 실제로 그런 위치이기 때문이에요. 1년 내내 팔아도 되는 위치까지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그게 조정이 나오다가 사도 되는 위치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산다고 해서 1월 때처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되고 팔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 제 기준에서는 1월에 매수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을 낙관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이렇게 지금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0%라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는 배팅을 하기에는 확률이 50%가 넘을지 말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30% 비중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지금 요 상승기를 조금이라도 가져가셨겠죠. 왜냐? 제가 일요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첫 시장이 열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기준으로 매수가 들어갔다면 자, 요 상승을 아마 다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자, 보시면 저항선을 살짝 뚫고 올라가서 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뭐가 생겼어요? 윗꼬리가 생겼죠. 작긴 하지만 윗꼬리가 생긴 상황이어서 자, 이것을 매수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저항으로 봐야 될지 애매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중 조절을 유지를 하시면서 여기서 뭐 굳이 무게를 실으시기보다는 일단은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오긴 했기 때문에 자, 비중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조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안착을 시키는지를 지켜보시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QQQ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비슷한 흐름인 것이고 SOXX도 어쨌든 요 위쪽으로 안착은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주요 지수들 모두 동일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SOXX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저항 돌파 자체를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조금 2%가 제일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세 가지 세배 레버리지 상품 중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위치가 제일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그래서 실제로 포스트마켓을 보시면 자, SOXL은 올라갔지만도 또다시 상승분을 반납을 하는 모습이고, 차라리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테슬라를 워낙 많이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 테슬라는 제가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테슬라를 한번 좀 살펴보자면 결국 30% 비중 똑같이 진입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러셨으면 아마 요 상승을 드셨겠죠. 그쵸? 요 7, 8% 상승을 드셨을 것이고, 애초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80 라인에서 수익 실현할 생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 요 라인에서도 아마 요 정도의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저항선을 우리가 무조건 뚫고 날아간다라고 보기에는 이번 상승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을 요런 식으로 조정을 또다시 거쳐갈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 파동 하나 먹겠다고 100%를 넣는 건 너무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30%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 위치에서 들어가셨다면 수익 실현을 한번 하는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30% 비중을 유지하면서 상승이 나오는지를 지켜보거나 하단부 추세를 한 번 더 터치하고 올 때 비중을 실어주는 그러한 움직임을 가져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100%는 아닙니다. 여기서 30%가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20%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학습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나올 확률은 높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 상방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저점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중이 커져버리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서 실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의 테슬라 위치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무조건 상승을 가져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자, 박스권 안에서 상방 하방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많은 비중을 말씀드리지가 않은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뭐 상승이 나와서 불안하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쨌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박스권 안에서 내가 모든 돈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만큼 수수료고 세금이고 날리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을 잡아가는, 특히나 이제 이러한 박스 구간에서 뭐 5배 뭐 3배 이런 거 해봤자 결국 괴리율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끝까지만 보유를 하더라도 6개월만 지나면 거의 20%, 뭐 3배, 5배 같은 경우면 뭐 30%를 그냥 길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걸로 장기 보유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아도 되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장기 보유로서 뭐 5배 내가 여기서 벌었다 뭐 수익 인증하시는 분들 많죠. 저 이때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시겠지만 올해 초부터 조정이 이렇게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매수 추천을 드리지를 않았었고, 결과적으로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뭐 5배 하신 분들은 당연히 버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때 맞다고 지금도 맞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한 번 맞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맞다 라는 식의 투자는 결국에는 발전이 없으면 시장은 계속해서 바뀌고 발전하고 누군가가 새로운 투자법을 들고 나오면 파회시키고 그렇게 치열하게 굴러가는 곳에서 나는 그대로 한자리에 멈춰서 나는 이 방법대로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 역시도 진보하고 투자자 역시도 진보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자, 지금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뷰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때도 찍고 이때도 찍고 이때도 찍고 이때도 찍었다고 그 대응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 저항 라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굳이 많은 비중을 넣기보다는 일단 주초에 비중 조절해서 들어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 구간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 자체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빅스가 어느 정도 정배열을 만들어 가듯 하다가 또다시 바닥을 찍었어요. 근데 이 위치가 안전한 위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계속 이격이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200일은 떨어져 내려오고 50일은 요 구간에서 좁혀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뭐 이것 봐 상승이 대세다 라고 호들갑 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격도를 한번 확 늘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걸 뜻하냐, 결국 한쪽의 옵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자체도 위기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빅스가 너무 낮은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갈 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오랫동안에 나왔던 흐름인 겁니다. 올해 내내 그 흐름대로 결과적으로는 너무나도 움츠렸던 시장이 반대쪽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던 것이고, 지금 반대쪽 포지션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또다시 반대쪽 포지션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장을 이해해 주시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자, 다음 주 대응도 역시 뭐 오늘 금요일 시장을 보고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